우와, 안녕하세요. 코인이슈 채널 매니저 킹또짐입니다. 예전에 백서를 작성해서 코린이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제작을 계속 하다 보니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더라고요. 거의 백과사전을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코인이슈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이게 끝이 안 나겠다. 차라리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 디파이 스테이킹 그 공부방 있죠. 거기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거기서 이제 질문사항을 취합해서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백서로 제작해서 텍스트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면서 들으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드웨어 지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레저 나노 X라던가 디센트 같은 지갑을 설명을 드릴 건데 레저 나노 X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예전에 코인이슈님이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디센트 지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디센트 지갑을 얘기하기 전에 대체 이게 뭐냐, 코인 지갑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코인 지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디센트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지갑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프트 월렛, 하드 월렛, 거래소 지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소프트 월렛. 소프트 월렛은 소프트웨어 플러스 월렛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다 보니까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핫 월렛이라고도 불립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계속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킹에 매우 취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추천드린 레저 나노 X라든가 요번에 디센트가 하드 월렛에 해당합니다. 자, 하드 월렛은 하드웨어 플러스 월렛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모니터 이런 것처럼 실체가 있는 물건 같은 그런 코인 지갑을 의미해요. 아무래도 물건이다 보니까 연결하는 그 순간을 제외하면은 인터넷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콜드 월렛이라고도 불립니다. 인터넷이랑 끊겨 있으니까 당연히 해킹으로부터 매우 안전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고, 안전하고 길게 가져가시려면 요 하드 월렛, 레저 나노 X, 디센트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지갑인데 이제 거래소 지갑입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겠죠. 내가 사고 팔 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코린이 분들이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거래소에서 사서 그냥 두는 용도로 쓰는 게 이게 거래소 지갑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포트 월렛보다는 보안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코인이슈 지난 영상 보시면 마운트벅스 해킹 사건처럼 거래소도 해킹을 당한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받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래서 항상 길게 가져가려면 이 하드 월렛 필수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인 지갑이 뭔지,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디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코린이 분들이 레저 나노 X보다 디센트를 이용하시면 더 좋은지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디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구매하는 방법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디센트는 한국 기업이고요. 이 지갑은 한국에서 만든 지갑입니다. 보안 정도를 보시면 해외 기업들, 트레저라던가 레저라던가 쿨월렛이라는 게 있네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보안 정도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보안칩 탑재되어 있고 보안 OS가 또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더 좋겠죠.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센트에서도 카드형 지갑이 있고 지문 인증형 지갑이 있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요 지문 인증형 지갑입니다. 요 보시는 사이트는 이제 디센트 공식 사이트인데요. 네이버나 구글에 디센트 월렛 치시면은 제일 상단에 나오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매뉴얼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데
뭐 영상으로 보기가 좀 시간 아깝다. 나는 글로 보는 게 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공식 사이트 가서 매뉴얼 보시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고객 지원이라 그래서 렛저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이제 문의를 넣어야 됐어요. 근데 요거는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한글로 문의를 쉽게 넣을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코인에 대해서 또 여기다가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코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 좋죠. 그리고 여기 디센트몰 공식 사이트에서 지갑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디센트랑 협업을 맺었죠.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디센트 구입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7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디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자, 요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제 지문 인증형 디센트 월렛입니다. 요거는 박스 뜯으면 보이는 구성품이고요. 기본 조작법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동그라미 있죠. 위아래 버튼 움직이는 거. 여기에 취소 버튼, 확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요 네모난 칸이 지문 인식 칸이고요. 아래쪽에는 PC나 충전하는 용도로 쓰이는 USB 포트가 있고,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에 조그맣게 불빛이 있는데 블루투스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다이오드입니다. 자, 구성품 보시면 요거는 설명서 같죠? 보증서인가요? 요거 두 개가 설명서랑 보증서 같아요. 설명서랑 보증서고, 요게 니모닉 뒤에서 다룰 이제 니모닉 단어들 여기다 적어 놓고 보관하시는 거, 니모닉 단어 메모지고, USB 케이블, 그리고 디센트 본체, 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 자, 이제 디센트 기기 초기 설정을 하시게 될 텐데,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서 기기를 켜주세요. 전원 버튼을 길게 2초간 꾹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면 이 화면이 처음 나올 겁니다. 언어 선택하는 건데, 뭐 한국어가 제일 편하실 테니까 한국어에다가 두고 OK 버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지갑을 만드는 거니까 이 지갑 생성에 두고 OK 버튼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나올 텐데, 이 화면이 나오는데, 비밀번호 설정하는 단계예요.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먼저 설정을 할 텐데,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1부터 1, 2, 3, 4 이렇게 올라가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9, 8, 7, 6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가서 OK 버튼 누르면은 이제 두 번째 자리 숫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쭉쭉쭉쭉 하다 보면 네 번째 숫자부터 이렇게 OK 버튼이 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4자리 말고 8자리, 6자리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서 또 위아래 버튼 누르셔서 숫자 누르신 다음에 OK 누르시고, 내가 지금 여긴 5자리로 돼 있죠. 5자리까지 하고 싶다 그럼 OK 나왔을 때 OK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5자리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4자리에서 8자리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뜰 거예요. 보안이 낮은데 괜찮아? 라고 묻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OK 눌러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는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 다시 확인하는 단계. 위에서 했던 비밀번호 똑같이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 끝났으면 지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화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0%죠. 지문을 한 8번 정도 누르시면 100%가 돼요. 여기 아래 숫자가 100%가 될 때까지 지문을 등록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지문 확인까지 해주시면은 이 지문 등록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너무 세게 해도 나중에 인식이 잘 안 되고 너무 살살하면 하면 당연히 인식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모난 칸에 적당하게 힘을 줘서 하시길 바라고, 꼭 요거 등록하시기 전에 손에 좀 땀을 닦고 등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인식이 더 잘 되니까. 지금 여기서 등록한 지문이 나중에 인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다 등록이 되고 나서 지문이 한 6번 정도 이제 인식이 잘 안 되게 되면은 아까 설정했던 비밀번호로 입력해서 디센트 지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지갑 복구 단어 저장입니다. 소프트 월렛이든 하드 월렛이든 만들게 되면 항상 요 영어 단어 니모닉 코드 따로 저장해야 되죠. 디센트도 마찬가지로 요 니모닉 코드를 잘 수기로
작성해서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기가 망가졌거나 잃어버렸을 때 새로운 기기를 사서 이 니모닉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코인이 그대로 복구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니모닉 코드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보관하고 있던 코인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절대 파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 나중에 해킹 당했을 때 그것까지 해킹되면은 지갑까지 또 해킹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수기로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어떤 분들은 요거를 스테인리스로 각인을 해서 보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니모딕 단어를 적어두시는 단계로 왔습니다. 한 페이지에 4개의 영어 단어, 총 6페이지에서 2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각 번호에 맞는 단어를 그 니모딕, 아까 동봉된 니모닉 메모지 있죠? 거기다가 적어두시면 됩니다. 요 니모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성 단계 말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번호에 맞는 단어들을 잘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넥스트랑 그 확인 버튼이랑 취소 버튼이 있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면서 적어둘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좀 귀찮겠지만 어렵지 않게 적어두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넥스트를 끝까지 누르시면은 복구형 단어를 모두 적으셨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니모딕 단어를 잘 적으셨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니모딕 단어가 잘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 지금은 업데이트 돼서 1번부터 24번 전부 다 적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처음 샀을 때는 몇 개만 확인했으면 됐는데 이게 오류가 좀 많이 생겼는지 1번부터 24번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막 다 빈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버튼, 아래 버튼을 이동해 가면서 철자를 A, B, C, D, E, F, G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비밀번호 설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당 뭐 예를 들어서 23번에 여기 보니까 패치인 것 같네요. 패치가 PAT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위아래로 옮겨가면서 P, OK하고 A, 그 다음에 OK하고 T 입력을 해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새 알파벳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겹치는 단어를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알맞는 단어를 찾아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1번부터 24번까지 해주시게 되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니모닉 단어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다 거쳤으면 이제 디센트가 초기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 화면이 뜨면서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뜨고 막 틀렸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니모닉 단어 설정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완료가 될 때까지 이 화면이 뜰 때까지 이 화면이 뜨면은 생성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요거를 하고 나서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라 그래서 이제 기기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 목차 7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화면이 뜨면은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잘 됐는지 지갑이 잘 생성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기 초기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야겠죠. 우선 어플 먼저 깔아 볼게요. 안드로이드 분들은 이제 구글 마켓 가셔서 요 디센트 월렛 검색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고 아이폰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아이폰도 뭐 마켓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디센트 월렛 검색해서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깔고 나서 보이는 화면이 첫 화면인데 요게 지문 인증형 지갑이에요.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거를 클릭하셔도 어플 안에서 다시 요걸로 바꿀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눌렀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비밀번호 설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비밀번호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어플 세팅은 일단 1차적으로 완료입니다. 자, 이제 모바일 설정이 끝나면 이제 디센트 기기 설정을 또 해야겠죠. 초기 설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키시게 되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계정이랑 설정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설정해서 OK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블루투스 보안 언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블루투스 선택해서 OK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는 뭐 아이폰이면 iOS, 안드로이드면은 안드로이드 선택을 해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루투스 비밀번호 요거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요번에 연결할 때만 쓰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한 비밀번호는 아니지만 일단은 기억해 둡시다. 요거 이제 핸드폰으로 넘어와서 안드로이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이제
블루투스 설정을 들어갈 건데, 여기 위에서 좀 이렇게 내리시면은 여기 블루투스 표시 있죠? 요거를 꾹 길게 누르시면 요 화면으로 넘어가요. 요 화면에서 만약에 블루투스가 꺼져 있으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블루투스 켜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찾는데 뭐 자동으로 찾기가 안 된다 그러면 요거 찾기 버튼 누르셔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디센트 기기가 뜨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이제 연결 요청 나오죠. 여기 핀 번호 나오죠. 아까 그 디센트 기기에서 나왔던 그 비밀번호 6자리 그걸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마 저는 지금까지 해제된 적이 없는데 한번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이 될 거예요. 해제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이폰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깔았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비밀번호 설정까지 마치시면은 이렇게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뜨면서 연결이 안 되는 표시로 뜨죠. 여기서 아이폰은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이 되는 거. 이렇게 초록색 표시가 뜨면은 디센트 기기랑 잘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로 디센트 기기랑 핸드폰이랑 연결이 잘 됐으면 코인을 추가를 해야겠죠. 코인을 추가를 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새 거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코인 목록들이 이렇게 쭈르륵 뜹니다. 여기서 원하는 코인, 여기서는 예시로 이더리움이 되어 있네요. 원하시는 코인 검색해서 누르시면은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 뭐 계정 이름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해서 만들기 누르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하나만 했으면 요거 하나만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신 겁니다. 따로 주의사항은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뭐 기반 코인 있죠. 뭐 이더리움 기반, 바이낸스 기반, 트론 기반 이런 코인들은 그 기반이 되는 코인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기반이 되는 코인이 어느 정도 그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론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은 비트토렌트라던가 아펜프트 이런 것들을 지갑에 넣으려면은 지금 여기 만들어진 요 트론 주소에 몇 개 이상 있어야 돼요. 100개인가 15개인가로 기억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코인이 있어야 비트토렌트나 아펜프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리플이나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계정 비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영구적으로 이제 출금을 하지 못하는 계정 추가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리플이 10개인가 제가 처음 썼을 땐 20개였거든요. 그래서 계정 등록 비용 영구적으로 못 빼는 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스텔라는 아마 1개일 거예요, 지금. 내가 추가하고 싶은 코인이 여기 목록에 없다. 이 목록이 없다. 또는 검색했는데도 안 나온다 싶으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의하기에 가셔서 코인 추가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굳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 Add Custom Token 보이시죠? 요거를 이용해서 커스텀 토큰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열 선택하는 게 나오죠. 아마 추가하시려는 코인이 여기에 없는 것들은 대부분 김치 코인들일 거예요.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더리움 계열 요거 아니면 뭐 클레이튼 계열이겠죠? 요거 2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일단 ERC20 계열, 이더리움 계열이니까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나머지 심벌이라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내가 추가하고 싶은 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냐? 구글 검색창에 그 해당 코인의 티커명 있죠. 티커라던가 뭐 영어로 된 영어명이 있을 거예요. 영어명으로 이렇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ABCD로 할게요. ABCD 코인 아니면 ABCD 토큰 하고 컨트랙트 어드레스 검색을 하셔서 여기 제일 상단에 보이시는 거 클릭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제일 상단에 나와요. 여기는 이더스캔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었는데 진짜 있는 코인이었네요. 자, ABCD 토큰이라고 해서 여기 이더리움 모양 있죠. 이더스캔이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계열이겠죠. 보시면 여기에 컨트랙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란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해당 코인을 추가해서 보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디센트 지갑에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코인의 계좌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디센트로 옮겨야겠죠, 코인을.
초기 설정이 끝난 디센트를 다시 키시게 되면 첫 화면으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계정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내가 추가한 코인들의 목록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깐 이더리움이었으니까 이더리움밖에 없을 거예요. 그 OK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이 어드레스, OK 버튼 누르시면 어드레스 화면, 이 주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OK 버튼 누르시면 QR코드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디센트 기기에서 이 화면을 띄운 채로 업비트로 가셔서 출금하기 누르시면 쭉쭉쭉 가면은 이렇게 QR코드 입력하는 이 창이 뜹니다.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고 이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자동으로 여기 주소가 입력됩니다. 그렇게 돼서 출금을 하시게 되면은 디센트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주소를 이용해서 디센트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디센트 핸드폰 어플로 오셔서 해당 코인을 누르시고 받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도 QR코드가 있네요. 자, 이번엔 주소 이용하는 거니까 자, 주소 복사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업비트 출금하기 가셔서 출금하기 누르시고 여기다가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은 디센트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센트로 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 기기가 굳이 연결되지 않아도 보내실 수 있어요. 업비트에서. 제가 해봤는데 디센트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받기는 가능합니다. 이제 대신에 디센트에서 거래소로 보내기 할 때는 항상 디센트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제는 디센트에서 거래소로 보내볼게요. 디센트에서 거래소로 보내려면 일단 거래소 주소가 필요하겠죠. 들어가서 입금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주소 복사 있습니다. 주소 복사를 누르시고 디센트 월렛 어플로 오셔서 보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기 주소 넣는 란이 있죠. 근데 이미 복사가 돼 있으니까 이거 붙여넣기 누르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소가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게 되면은 얼마를 보낼지 입력하는 란이 있고 요거는 원화, 지금 여기는 USD라고 되어 있는데 원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화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밑에는 수수료 설정하는 란이에요. 수수료를 낮게 설정할 수도 있고 높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낮게 설정하면 속도가 느리고 높게 설정하면 속도가 빨라요. 전송 속도가. 대신에 너무 낮게 설정하면 아예 안 보내지거나 막 하루 이틀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저는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 누르면 자, 여기 송금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디바이스에서 확인 후 설명을 진행해 주세요 라고 화면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디센트 기기에서 지문 인식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디센트 기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하고 디센트 기기를 확인해 보면은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 이체 정보라고 적혀 있네요. 이체 정보에 뭐 이러한 주소로 얼마를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여기서 OK 버튼 누르시고 넘어가면은 지문 인식해서 서명을 하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지문을 인식해서 서명을 해주시면은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센트에서 거래소로 출금이 된 거예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거는 코인 숙련자분들도 가끔씩 실수하시는 건데 리플이나 스텔라 같이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해야 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 코인들은 거래소로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꼭 태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입력 안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거래소로부터 코인을 돌려받기 위해 상당히 귀찮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2주 걸렸다고 했나요? 뭐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3개월도 걸렸다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리플 스텔라는 데스티네이션 태그 요거 꼭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디센트 기기는 콜드 월렛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 줄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다는 표시가 뜨면은 업데이트를 따로 해줘야 된다는 거. 디센트 어플 들어가셔서 요 업데이트 있을 때마다 여기 매니저란에 빨간 불이 뜨게 됩니다. 요거 클릭하셔서 펌웨어 버전 누르시면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숙지사항이 몇 개 있더라고요. 니모닉 코드 수기로 적어두신 거 있죠. 그게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다가 간혹가다 트러블 슈팅이 난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한 1년 가까이 쓰면서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트러블 슈팅이 나게 되면은 기기를 초기화한 상태에서 다시 설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갑 복구 있죠. 그거 눌러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요 니모닉 코드가 쓰이게 됩니다. 니모닉 코드가 없으면은 복구를 못 하겠죠. 그래서 니모닉 코드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한 번 업데이트하면 이전 버전으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동안에는 PC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앱은 꺼놓는 게 좋아요. 또 요게 또 오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송용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던데 그냥 충전용 케이블이랑 전송용 케이블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전송용 혹은 전송 겸용을 이용하셔서 PC랑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64비트 OS 요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양이 요걸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오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만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최신 버전 디스턴트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PC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하라고 뭔가 주소가 있을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 버튼 누르시면은 업데이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펌웨어 버전을 누르시게 되면은 주소가 하나 뜰 겁니다. 그 주소를 통해서 PC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화면이 처음엔 안 떠요.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른 화면이 떴다가 바로 디센트 브릿지가 안 깔려져 있으니까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윈도우는 요거 애플 컴퓨터죠. 요 맥은 요거 눌러서 설치하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서 요거 설치하면은 바로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애플 컴퓨터 맥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요거하고 요렇게 해서 요 화면이 뜨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요 맥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봐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맥 쓰시는 분들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겠죠? 디센트 브릿지를 깔고 나면은 요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요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디센트 기기 연결하라는 표시인 거고, 기기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이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걸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기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 뭐는 케이블이 잘못됐다 하면은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케이블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갑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문 인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기랑 PC랑 연결을 한 상태여야 하고, 전원이 켜져 있고, 그리고 지문 인증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잘 켜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한글로 잘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화면이 뜨게 되면은 기기랑 분리를 하고 전원을 꺼서 부트로더 모드로 가기 위해서 OK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10초간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부트로더 모드. 이런 화면이 뜨게 되면은 다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 잘 진행이 되죠. 업데이트가. 디센트 기기상에서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PC 화면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가 되면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 바로 분리하시고 전원을 끄시고 다시 켜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디센트 초기 설정 방법부터 기본적인 사용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코인이슈님이 초반에 추천하셨던 레조 나노 X랑 최근에 추천하고 있는 디센트랑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요거 두 개 다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두 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돈 주고 사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진짜 내돈내산 실이용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레저 나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레저 나노 X, 제가 느낀 대표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되게 다양한 플랫폼이랑 호환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우리가 했던 아쿠아 에어드랍, 스텔라텀 이용해서 했죠. 스텔라텀 연결해서 에어드랍 받는 거라던가, 뭐 유니스왑, 솔로제닉, 팬케이크스왑 이런 덱스 거래소에는 무조건 된다고 보면 돼요. 나노는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트론링크, 에이다 요로이 지갑 뭐 이런 것들도 나노랑 연결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또 선스왑이라던가 스텔라X 같이 디파이 스테이킹 같은 거 나노랑 연결해서 해킹 위험 없이 안전하게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나노입니다. 이게 제일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나노의.
뭐 요거 말고는 좀 재질이 좀 단단해서 내구성이 좋아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요 플랫폼 호환성,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나노가 단점이 좀 많아요. 제가 쓰기에는 단점이 좀 많았어요. 사실 코슈님이 추천하니까 다른 분들께는 나노의 단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대놓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여기서 좀 대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한글화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막 한창 쓸 때는 한글화가 지원이 안 됐어요. 한글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이해하는데도 어렵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막 설명드리기도 되게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디센트를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서 나노로 넘어왔는데도 나노가 좀 다루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나노가 잔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하는데도 되게 자주 끊기고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뭔가 한 군데씩 자꾸 오류가 생겨요. 이게 잔 오류가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진짜 되게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나노가 이래서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어디서 막혔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주신 분마다 다른 이유에서 막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잔 오류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해외 배송이라서 배송이 늦는다는 점, 또 해외 배송비가 붙어가지고 좀 디센트에 비해서 좀 더 비싸다는 점, 뭐 이런 단점들이 있겠네요. 근데 이런 단점들을 감수하고도 그 플랫폼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서 처음 이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조작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기계랑 친하신 분들은 금방 익숙해지는데 기계랑 안 친하신 분들은 요 조작하는 거, 조작감도 조금 상당히 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게 지원하는 코인이 개수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일단 나노 지금 갖고 계신 분들 보시면 에이다 없는 거 확인하셨죠? 이 지갑이 에이다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요로이 지갑 연결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기기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것부터가 좀 불편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뭐 스테이킹이나 디파 이런 거 추천드릴 건데 안전하게 이용하시려면 레저 나노 X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하셔야죠. 진짜 내돈내산 후기를 솔직하게 전달했다는 게 단점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 디센트를 설명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디센트가 오래 써서 그런 건지 디센트가 훨씬 좋았어요. 익숙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디센트가 한글 지원이 되고 한국 회사다 보니까 뭐 잘못되거나 문제 생기면은 우리말로 문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도 생각보다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코인의 경우 신청도 할 수 있고 따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 메타마스크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등록해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워낙 다양한 코인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김치 코인이랑 트러스트 라인 코인들도 걱정 없이 옮겨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뭐 엘리시안이나 솔로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또 요거는 나노랑 대척점인 부분인데 디센트는 지금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잔 오류도 없었고 업데이트 후에 오류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요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레저 나노를 쓰고 보니까. 그리고 요 지문인식,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해요. 빨리빨리 이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고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지문인식 한 방에 이렇게 다 싹싹딱딱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기능인데 오픈C랑 연동해서 NFT 작품들도 디센트 지갑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NFT를 안 사와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NFT 목록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오픈C라든가 다른 플랫폼에서 산 NFT 작품들을 하드월렛, 디센트에서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NFT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센트를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느낌일 수 있는데 전송 속도가 나노보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라는 거. 자, 근데 디센트도 단점이 없지 않겠죠. 자, 나노랑 이것도 대척점인데 디센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노가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지원을 한다면 아직까지 디센트는 지원이 안 되는 플랫폼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유니스왑이나 오픈시, 클레이스왑, 선스왑 정도는 지원이 되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스텔라X, 스텔라텀 이런 대부분의 덱스 거래소는 연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링크 같은 지갑류도 이런 트럼링크나 요로이 지갑 이런 지갑류도 대부분이 연동이 안 됩니다. 이런 플랫폼 호환성이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큰 단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외에 중앙에 가운데 보시면 디스커버리 메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것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잘 이용하지 않는 것들이다 보니까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여기서 단점을 굳이 더 넣자면 기기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약할 것 같다, PC랑 연동이 안 된다 정도일 것 같네요. 근데 PC 연동 안 되는 건 단점이라고 보긴 힘드네요. 핸드폰이 더 편하니까. 자, 여기서 지금 PPT에는 못 담았는데 트래블룰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직 트래블룰이 명확하게 시행을 안 해서 어떻게 돌아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트래블룰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래블룰 어떻게든 다 방법이 있고 우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트래블룰이 실행이 돼도 디센트에서 업비트로 전송 못하는 거 아니냐, 요거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업비트에서 정식으로 이 디센트를 등록을 해서 요거 내 지갑이에요 하고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문제없이 거래소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난 좀 찝찝한데 나는 몰래 좀 프라이빗하게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우회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디센트에서 MEXC 같은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업비트로 옮기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트래블룰도 뭐가 추가되고 뭐가 변경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뭔가 바뀌는 게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따로 알아보고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디센트 관련해서 질문사항들이나 요청사항들 취합해서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한다고 해드렸는데 영상을 처음 만들어 보다 보니까 발음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만들 때는 텔레그램에 디파이 스테이킹 공부방 있죠. 거기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한 번에 취합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답변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첫 영상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해도 막 발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달라, 이런 것들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 디파이 방에다가 혹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개선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